매주 금요일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그 대안을 짚어보는 민생의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은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은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근데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이 헉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또 마저 얘기를 하고요. 먼저 의원님께서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소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꽃을 든 남자 이은주입니다. 여성 정치인이 나왔어야 하는데 좀 그렇죠. 서운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속되는 폭염 속에 모든 분들이 많이 고생 하실 텐데요.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서 조금은 더위를 식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OBS 라디오 오늘의 기후 네.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니요. 의원님 나와주셔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이은주 의원님 하면서 농담을 했던 게 저도 대본 받기 전까지 당연히 여성 의원님이시라고 생각을 했다가 아니네. 근데 제가 이 명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 명함을 보면은 의원님이 명함 앞면에 이름을 크게 넣고 핸드폰 번호를 크게 넣으신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명함 잘 없거든요.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핸드폰 번호를 조그맣게 아래에 넣거나 잘 안 보이는 데 쓰는데 의원님은 이름 크기만큼 크게 핸드폰 번호를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의원님 이렇게 하면은 깜짝 놀랐는데 맞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우리 이제 명함을 제작하는 분들이 이렇게 크게 명함에 전화번호가 들어가면 핸드폰 번호가 들어가면은 많이 시달리지 않을 그렇죠. 것 같다. 그러면서 좀 줄이면 어떻겠냐 그랬는데 저는 고집을 해서 좀 크게 잘 보이게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잘 보여야 저한테 또 연락을 해주니까 그렇구나. 네, 민원 청취 차원에서 이렇게 크게 넣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고 전화하고 싶은 분들이 막 번호가 어딘지 찾거나 뭐 안 보이거나 그럴까봐 이 얼굴 옆에 아주 크게 넣으셨어요.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민분들하고 이만큼 소통하겠다는 의지로 번호를 크게 넣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원님 활동 지역과 연관된 도시가 퀴즈로 나갔어요. 네. 지금 이제 정답을 발표할 시간인데요. 이곳은 왕숙천이 흐르는 도시입니다. 남양주시와 접하고 있고요. 서울 광진구와 이 도시를 걸쳐서 아차산이 있습니다. 동구릉 장자호수공원, 고구려 대장간 마을이 있고 해마다 봄이면 유채꽃 축제가 유명한데요.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1번 용인, 2번 구리. 정답은 의원님 어딘가요? 정답은 2번 구리입니다. 구리요. 네. 의원님 지역구가 이제 구리인데 구리에 대해서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히 또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구리는 수도권 지도를 펼쳐놓고 이렇게 딱 보면은 경기도의 중앙에 있습니다. 정말요? 네. 구리가 왠지 동쪽 끝일 것 같은데 중앙이구나. 우리 생각에는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항상 동쪽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크게 펼쳐서 보면 아예 수도권 전체를 보면요. 그렇죠. 경기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경기도를 보면 경기도의 한강 바로 위쪽에 있는 중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중앙이 맞습니다. 구리시다. 그렇구나. 또 우리나라 면적이 가장 작은 시 중에 하나가 이제 구리시입니다. 비록 면적은 경기도 전체의 0.3%밖에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회안전 지수, 삶의 질 등 각종 지표에서 구리시가 상위권에 있는 도시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구리시의 이제 아차산과 또 고구려 유물이 가장 많이 출토된 곳이기도 하고요. 네. 우리나라 최대 왕릉군인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조선왕릉 동군릉이 있는 도시 구리시입니다. 그래서 역사와 문화가 있는 아차산과 장자호수공원, 고구려 대장간 마을, 그리고 구리 한강 시민공원, 구리타워 전망대 등 뭐 볼거리 또 이렇게 먹을거리도 있고 작지만 강한 도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구리시 하면은 워낙 많이 알려져서 이렇게 막 작은 도시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면적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뭐가 많으니까 굉장히 큰 도시처럼 느껴지는데
네, 여기서 아까 저희가 의원님 소개하면서 제가 핸드폰 번호가 아주 커서 인상적이었다 했는데요. 역시 이은주 의원님이니까 이름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청취자분도 남자 의원님이실 줄 몰랐어요 하는 얘기도 있는데요. 의원님 성함 때문에 혹시 학교 다닐 때 늘 많은 뭐 고통은 아니지만 네. 에피소드들이 많죠. 일단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같은 반 친구가 네. 여학생 친구가 이제 이은주라는 이름이 동명이 있었고요. 얼마 전까지 이제 경기도의회 저랑 같이 이제 같이 하셨던 이제 네. 이은주 의원님이 또 화성 출신 아하. 의원님이 계셨고 네. 그분은 여성분이었고 네, 저는 네. 이제 구리 출신의 남자 이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에 가면 제가 이제 서류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은주 무슨 신청서 이렇게 넣으면은 일단 얼굴 보지도 않고 네. 본인이 오셔야 이거는 발급이 가능한 문서입니다. 네. 그런 일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신분증을 내밀면서 제가 본인 이은주입니다. 이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지금도 겪고 있고요. 네. 그런데 그게 정치하시면서는 장점일 것 같아요. 이름을 한 번 들으면 아무도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2022년 이제 5월, 6월에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는 네. 기간 동안에 명함에다가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러 다니는데 네. 이제 길거리 지나가시는 분이 봤더니 왜 그 배우자 그러니까 후보가 안 오고 왜 남편이 왔냐 이제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시길래 아니 그 사진 보시면 제 얼굴입니다. 네. 남자인데 제가 출마했습니다 이렇게 알리고 하루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은주를 알리는 것보다 이은주가 남자다라는 것을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네. 제가 이제 수식어처럼 이제 앞에 꽃을 든 남자 이은주라고 항상 이제 저를 소개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남자 이은주, 꽃을 든 남자 이은주. 이러면 진짜 선거운동할 때 한 일주일 지나면은 한 번 이름 들은 분들은 다 기억하셨을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이름 덕을 많이 봤습니다. 네. 구리에 대한 이야기 저희 이제 정답 막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는데 용인에서는 유채꽃 축제한다는 소리를 못 들었으니까 구리로 찍습니다. 이런 분도 계셨고요. 구리 돌다리입니다. 노래 듣다 퀴즈 푸는 걸 깜빡 잊었어요. 부랴부랴 보냅니다. 정답 구리 하고 막 보내주셨는데요. 구리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서 충분히 나왔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구리 한강 시민공원이 있는데요. 아하. 봄에는 유채꽃 축제가 있고 가을에는 이제 코스모스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 전통시장 안에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음식 자재도 먹거리. 팔지만 먹거리도 네. 많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금요일 오후부터 뭐 토요일 저녁 때까지는 젊음의 거리들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꼭 한번 구리 방문해 주시면 구리 전통시장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원님이 구리에서 초중고를 다 나오셨다고요. 그러니까 네. 구리에 정말 아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오늘의 기후다 보니까 의원님께 기후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쭈고 또 의원님 궁금한 거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기상청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국민의 90%가 기후변화를 몸으로 체감한다.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근데 어릴 때 기후는 이랬는데 요즘은 달라졌다 하면서 60대 이상인 분들이 기후변화를 더 크게 실감하고 기후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더 많이 하신다고 해요. 젊은이들이 관심 있을 주제일 것 같은데. 네. 근데 젊을 때, 어릴 때와 지금 너무 환경이 달라졌다는 걸 이분들이 피부로 느끼니까. 근데 의원님도 이런 기후 변화를 체감하시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굉장히 추운 날씨가 좀 많았고 여름에도 이제 뭐 7월 정도 돼야 이제 무더위가 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6월 중순, 6월 초만 돼도 굉장히 날씨가 좀 예전보다 좀 덥고 좀 습한 아열대 기후가 된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느끼실 겁니다. 굉장히 요즘 날씨 습하고 덥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실감하기 때문에 많은
그런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름에 막 잠깐 비 쏟아지고 그치고 이러면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여행을 갈 필요가 없구나 막 그런 농담들도 하는데요. 그 기후 대응을 의원님 의정 활동하면서 또 안 하실 수 없을 텐데 ESG 경영 실천과 교육 활동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자원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애를 많이 쓰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인가요, 이게? 저보다도 많은 분들이 이제 ESG 경영, 이제 환경, 사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제 환경, 사회, 뭐 지배 구조에 대한 이런 그 것들은 기업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도 이제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네. 예를 들면 이제 폐 가전제품 재활용을 통해서 이제 온실가스 저감이라던가 자원 순환을 통해서 탄소 중립 실천에 네. 기여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저희 상임위가 교육행정위원회이다 보니까 교육행정위에 계시니까요. 학교나 이제 교육청 기관들에서 주기적으로 이제 정보기기를 뭐 교체하고 태블릿이라든가 PC 같은 것을 교체하는데 이런 그 불용품이 이제 재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거의 이제 뭐 쓰레기가 되는 처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교육청에서 먼저 설선수범해서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지난 5월에 용인에 있는 이제 수도권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해서 이제 거기서 교육도 이제 듣고 전자제품 활용과 공정에 대해서 좀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과 뭐 ESG 경영에 대한 교육 활동을 학교에서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논하고자 이렇게 제가 그런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뜻하는 ESG 기후위기 대응에서 기업체들이 어떤 사회적인 의무를 다해야 된다 하는 ESG가 기업만이 아니라 공공기관도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하셔서요. 그렇죠. 학교에서부터 이런 그 친환경적 ESG 경영을 선도하는 교육을 한다면은 미래 세대가 자연스럽게 그런 자원순환 실천에 먼저 관심을 갖고 또 실천하다 보면 효과가 더 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학교에서 교육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니까 함경용 님이 구리하면 빙그레도 있고 워커힐 호텔도 가깝고 구리 농수산물 시장도 있습니다 네, 하셨는데 맞습니다. 구리에 사시나 봐요.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저희 다음 5부에 이어서 또 의원님과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드래곤플라이의 사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기후 5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오늘 경기도 의회 의원들과 제11대 경기도 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이잖아요. 민생의회 이은주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온 문자를 보니까 경찰관님도 들으시고 개인 택시 하시는 분도 들으시고 그랬네요. 6106님 퀴즈 정답 보내주시면서 안녕하세요. 근무할 때 신고 사건이 없으면 무조건 청취하려고 하는 현직 신입 경찰관입니다. 충성 그러셨어요.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이런 날은 근무하기가 딱 싫어요. 물도 많이 먹어야 온열 질환 예방된다고 해서 물도 옆에 두고 먹고 있습니다. 좋은 음악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6106님 오늘 물 많이 드시고 사건 사고가 좀 적은 날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더울 때는 너무 근데 신입 경찰관이라고 하셔서 그런지 아유 참 네 근무하기 딱 싫어요. 이런 말도 다 너무 정겹게 들리네요. 진짜. 2278님 오산에서 개인 택시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가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셨고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보니까 남자 이광섭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구리 지역과 구리 교육에 열정적인 이은주 의원님 늘 응원합니다. 기후 환경에도 관심 많다니 멋지시네요. 정자못 공원, 인창공원, 이문안 저수지공원, 한강시민공원, 구리시에 좋은 공원 많아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남자 이광섭 하니까 제가 아니 이광섭님은 남자라고 안 하셔도 남자 이름인데 아까 이은주 의원님이 남자 이은주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장난으로 이렇게 보내주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은주 의원님과 아까 ESG 경영에 대해서 얘기 나눴는데 공공기관에서 ESG 실천이 중요하다. 학교에서 좀 친환경적인 교육을 일찍부터 하면 어떤가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지방의회에서도 이게 참 큰 의미가 있는 활동일 듯해요. 네, 의원님 개인에게 기후 환경은 나에게 무엇이다. 뭐 이런 정의를 한번 내려주신다면 어떤 게 될까요? 네, 나에게 기후 환경은 살아보자라고 살아보자.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며칠 전 뉴스에서 세계 기상기구에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지난 1년 동안 세계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시기보다 1.5도 올랐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동안 인류가 공동의 목표로 삼았던 1.5도 상승 저지선을 이미 넘겨서 저 역시 두려움이 느껴지는 네. 대목이어서 살아보자. 좋은 환경에서 살아보자라는 의미에서 그냥 살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자 이런 네. 뜻으로 처음에 들었는데 좋은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서 살아보자 계속 네.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자. 역시 뭐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실천이 필요할까요? 이게 어떤 네, 인간이 그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낸 많은 그 산업화된 기기들 때문에 오히려 그게 부메랑이 돼서 인간을 죽이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구를 이제 죽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일회용품 자제하기, 뭐 대중교통 이용하기, 뭐 작은 변화부터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또한 과거에는 기후 환경이 늘 존재하는 공동체라고 여겨왔지만 그렇죠. 당연히 있는. 네, 지금은 이렇게 기후 변화를 체감하면서 공유제라는 이제 개념으로 이제 발상 전환이 좀 돼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환경이 언젠가는 그 달아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을 갖고 우리가 잘 저축하고 비축해서 지구 환경, 좋은 환경을 좀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물도 펑펑 서도 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물 부족 국가가 됐다고 하고 환경이 언젠가는 닳아 없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란 말씀에 공감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민생의회잖아요. 네. 본격적인 민생 얘기를 또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골목길 민생 이야기라고 하면 직접 지역에서 다니시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현안이 어떤 걸까요? 골목 민생 이야기를 하면 정말 뭐 시작부터 마음이 좀 아픕니다. 왜냐하면 네. 구리 이제 전통시장과 기존 그 번화가 상권들에 가끔 이렇게 제가 현장 뭐 네. 물건도 사고 또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 청취하러 나가 보면 상가가 두 집 건너 한 곳이 비어 있는 상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체감 경기가 안 좋다라는 뜻인데 네. 특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손님이 너무 없다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고 또 일찍 손님이 끊기니까 이제 더 기존에 뭐 10시, 11시, 12시까지 영업을 하던 가게들도 한 8시, 9시면 이제 문을 닫는 이제 그런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이렇게 이제 경기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외식 이런 그 식당 이런 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또 굉장히 더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은 가게 지출을 줄이다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외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골목 상권에 가보면은 두 집 걸러 한 집씩 영업을 안 하고 있는 네. 정말 피부에 와닿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역시 그거를 가까이에서 느끼는 분들이 아무래도 지방의회 분들이니까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물가도 오르고 이제 금리도 좀 많이 오른 상황에서 걱정되는 거는 이제 소상공인들과 취약계층 분들이죠. 네. 정부에서도 이제 민생 해결을 위해서 최우선 과제로 정책들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서민들 또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업들이 좀 없다 보니까 지금 노력은 많이 합니다. 네. 정부에서 하는데 좀 더 우리 지방 정부에서도 지방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노력해야 되고 적극적인 대책을 좀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민생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항상 하던데. 너무 어려운 그 질문인 것 네. 같은데요. 뭐 해법이 제가 다 제시할 수는 없지만 많은 뭐 경제학자들도 있고 많은 그 분야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네. 지방의회 차원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저희도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해결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환율이라던가 이런 이제 인위적인 접근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이제 시장의 이제 움직임과 관련해서 이제 크다 보니까 네. 지방의회에서는 이제 그 정부 정책을 좀 제시를 하고 지방에서 주민들이 정말 어떤 그 환율 대책 또 뭐 고환율에 대한 그런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을 좀 잘 세워주기를 바라는 정도의 이제 제안을 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고물가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 우리 의회에서 뭐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제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의회에서는 이제 착한 가게 업소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요. 또 어떤 건가요, 이게? 착한 가게 업소는 이제 지원 조례. 외식업이나 임의용 또 그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업에 대해서 가격, 품질, 그다음에 위생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을 하면은 이제 시장이나 군수가 이렇게 이제 지정하는 업소여서 앞에 이제 편말을 아하. 이렇게 이제 지정해주고 네네. 그런 고물가 시대에 착한 가격을 하는 업체에다가는 이제 도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도내에서 한 706곳 정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가요? 네, 착한 가격 업소를 이제 점점 좀 넓혀서 더 많이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물가 안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방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고금리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부분들이 이제 고금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또 똑같이 이제 소상공인들과 취약계층인데 빌린 돈을 이제 뭐 잘 갚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신용보증을 해주고 네.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서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는 대환 대출을 규모를 좀 늘리는 이런 그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강조를 하시니까 네. 야, 역시 이분들이 도의회에서 볼 때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서 가장 먼저 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로 네, 소상공인 취약계층 누구라도 다 동의를 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네, 아무래도 이제 지방 정부 이제 경기도 의회에서는 이제 이런 그 정책을 제안하는 데서 한정적인 지역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네. 중앙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그 마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뭐 지역화폐 활성화라든가 또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 다른 정책 또 제안도 많이 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가 노래를 한 곡 듣고 의원님 잠깐 쉬셨다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광석의 노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들어보시죠. 네, 음악 나가는 동안 0522님 3.6km 가는데 40분 넘게 차 안에 갇혀 있습니다. 오산입니다. 오마이갓 하셨는데요. 차가 많이 막히나 봅니다. 함경용 님이 아까 이은주 의원님이 착한 가격 업소 말씀해 주셨는데 착한 가격 업소는요. 위생, 맛, 원산지, 가격, 보건소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매장으로 모든 게 검증된 곳입니다 하고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셨네요. 함경영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민생의회 함께하는 이은주 경기도 도의원님 초중고를 모두 구리시에서 다니셨는데요. 지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구리 토박이로서 어떤 계기로 지역 정치를 시작하시게 됐을까요? 네, 제가
초중고를 이제 구리에서 나오면서 네. 나오고 이제 지금도 구리에서 이제 아이를 키우고 구리에서 살고 있죠. 네네. 제가 2006년도에 이제 경기도의회 의장님의 이제 비서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요. 그렇죠. 도의회 의회 의장님 비서관. 그때는 이제 직원으로서 이제 제가 의회에 이제 근무를 했었고 네, 지금은 이제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으로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의장님을 이제 비서로서 경기도 31개 시군을 의장님과 같이 어떤 이제 현안 문제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배우고 보고 했던 시간이 그 시간을 거치면서 구리가 작지만 이런 굉장히 그 교통도 좋고 살기 좋은 곳에서 정말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조금 정체됐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회 활동도 많이 봉사단체나 이제 사회 활동도 많이 하면서 좀 바꿔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제도권 밖에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의장님 모셨던 그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내가 구리를 좀 더 변화시키고 더 발전시켰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내가 들어가서 한번 해보자 정치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라는 것은 그 한정된 사회적 그 재분배를 잘 하면 네. 그 재분배를 통해서 지역 사회가 발전도 할 수 있고 또 어렵게 살거나 이제 힘든 부분들을 이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정치고 또 경기도 의회에서 예산을 잘 쓸 수 있게 네. 심의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걸 의장님 비서관을 하시면서 한번 쭉 다 스크린을 했다고 해야 되나? 다 한번 예습을 하셨기 때문에 도의회 의정 활동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지금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네. 지금 와 보니 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그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우리 이제 초선 의원이 활동을 하게 되면 네. 솔직히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그다음 실국 또 공무원의 직급 이런 용어도 솔직히 잘 잘 모르죠. 모르고, 처음 시작할 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생소한데 네. 또 이제 예산을 보면은 예산의 숫자가 뭐 1000단위 뭐 100단위 억 단위 이 크니까 막. 그렇죠. 예, 예. 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쓰지 않는 이제 숫자를 보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길들여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이미 충분히 이제 경험을 하고 왔기 때문에 네. 지금 의정 활동하는데 그 당시에 경험치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흘러가는 그 흐름을 알면서 의정 활동을 하니까 좀 빨리 뭔가 구체적인 정책 공약이나 여러 가지를 실천할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의회에 들어가실 때 이것만은 내가 꼭 하겠다 했던 공약이 있다면 어떤 공약이었나요? 홈페이지에 가보면 있습니다. 딱 제가 이제 제일 크게 했던 게 공약이 두 가지인데 네. 경기도에는 교육 31개 시군이 있는데 교육청은 2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육청을 분리하자. 그리고 구리에 교육지원청을 만들자. 요 공약 하나하고 두 번째 공약은 이제 구리가 너무 그 도시가 오래되다 보니까 네.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될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니 뉴타운 같은 미니 신도시처럼 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그 인구 유입 또 청년 세대들이 쉽게 구리에서 살 수 있고 편하게 아이들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 이렇게 두 가지 공약이었는데 첫 번째 공약인 이제 교육청 신설 문제입니다. 네. 그 31개 시군 중에 25개 교육지원청밖에 없기 때문에 12개 시군은 2개씩 묶어서 하나의 교육지원청을 써요. 그게 이제 6군시 됩니다. 네. 구리 남양주, 뭐 하남 광주, 우산 화성,
뭐 이렇게 이제 그 북부에도 이제 뭐 동두천, 양주, 그다음에 의왕, 과천, 안양, 군포 뭐 묶어서 네. 이렇게 두 개의 시군이 이제 하나의 교육청을 쓰다 보니까 교육청의 행정기관은 하나인데 협의할 때는 구리시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남양주 시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한 가지 사안을 두 군데에다 하다 보니까 행정력 낭비뿐만이 아니고 네. 일이 너무 더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을 분리하자라는 것을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래서 이제 교육감 당선자하고 이제 면담도 했고, 또 이제 5분 자유 발언, 또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라던가 또 토론회 또 개최하면서 다양한 노력을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1년 된 시기에 이제 교육청이 분리는 안 됐지만은 그 분리되지 않은 시군에 이제 구리나 이제 하남시나 이렇게 이제 그런 곳에 교육지원센터라고 이렇게 이제 교육지원청으로 가기 전 단계에 이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센터가 생겨서 너무 1주년 되던 해에 이제 네. 했고, 올해 2주년 되는 해에 이제 그걸 좀 실현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우리 경기도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대통령령을 바꿔야 되고 또 이제 뭐 인사, 네.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예산이 필요한 또 기획재정부. 교육청을 더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게 네. 모든 이제 기관이 이제 같이 협력을 해야만 이게 이제 교육청이 신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임태희 교육감님이 이제 많은 노력을 교육부하고 행안부, 기재부에 이제 건의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이어서 조만간 될 것 같은 그런 좋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굉장히 굵은 정책이었는데 여태까지 추진을 하고 조만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교육지원청 신설 문제. 그렇죠. 제가 의정 활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거는 이제 계속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부분이요. 계속 사회 활동을 통해서 제가 이제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네, 사실 이은주 의원님은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제가 아까 이 명함에서 전화번호가 크게 써 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그래야 어르신들이 보기 편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쉬는 시간에 의원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어머님 97가지 직접 모시면서 네. 그래서 고령층 분들께 무엇이 필요한가를 그렇게 피부로 체감하고 알고 네. 계시는 걸로 또 이 평생 교육에 대한 관심까지 가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59초가 남아서 아쉽지만 다음에 또 한번 모시고 이런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고 의원님 청취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한 20초 정도 짧게 해주신다면요. 네, 너무 시간이 짧아서 좀 아쉽지만 다음에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네. 또 다음에 기약하고요. 주말에 비 예보가 있다고 합니다. 멀리 나들이 가지 마시고 우리 소상공인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축제라던가 아니면 지역 식당에 가서 이렇게 외식을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 지역 사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은주 경기도의회 의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